오광수 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그 공직자 재산 공개 때 재산은 14억 원, 아파트 한 채인데 대출이 14억 원이 있어가지고 1,000만 원이 전 재산이라고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청렴한 공직자로 알았을 텐데 이제 재산을 은닉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축은행에서 바로 그 명의 신탁해줬었던 그 친구가 그 차명으로 또 15억 원을 빌렸어요. 이것은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이건 공직자 윤리에 너무나 그 많이 벗어나는 거 아닌가? 저희가 준비한 4위입니다. 이번에는 10억대 차명 대출 의혹.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요, 단순한 수석비서관을 넘는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의 전반적인 비리를 감시하는 대통령실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과거 민정수석들이 누구였냐를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전 수석,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인 조국 전 장관, 윤석열 정부의 김주현 수석 등에서 실제로 핵심 중에 핵심 대통령실 참모입니다. 그런데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 관련해서 또 다른 의혹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차명 대출 의혹입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어제는 이제 부동산 차명 관리 얘기했다면 차명 대출 의혹. 대출을 봐달라고 과거 친구 A 씨에게 부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광수 수석은 그 전에 있었던 차명 관리 의혹과는 달리 뾰족한 입장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아직까지는 이 15억 차명 대출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해명이나 입장이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재산을 뭐 차명으로 관리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그 과정에서 잠시 그렇게 된 것으로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내기는 했지만 지금 새롭게 나온 의혹은 지금 본인이 결국에는 대출을 받는 것인데 이제 친구 명의로 차명으로 15억의 대출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또 실제 친구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법적인 분쟁으로 나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앞에 나오겠지만 저축은행의 사주가 사실상 그 돈은 본인을 위해서 빌린 것이다, 자신이 빌린 것이다라고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좀 법률 관계가 복잡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결국 그 민사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저축은행의 사주가 결국 이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오광수 민정수석으로서는 이 대출 관계가 법적 명의 있는 친구인데 실질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은 저축은행 사주가 된 것이고 그 과정에 오광수 수석이 일부를 돈을 갚아준 부분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대체 이 15억이라는 차명 대출이 왜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실제 돈을 누가 빌린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해명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07년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로 재직했던 시절. 어제 그 차명관리, 부동산 차명관리 얘기는 검사장 때였다면 이거 좀 더 시간을 거슬러 나간 친구 A 씨에게 부동산 담보로 10억 원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고 이게 압류 과정에서 다음 화면을 볼게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법원은 실제로 돈을 불린 건 저축은행 사주다. 그러니까 복잡 다단해 보이지만 어쨌든 차명 대출 의혹의 핵심은 맞는 겁니까? 근데 저게 사실은 되게 심각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차명 대출로 끝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 저게 이제 저축은행 사주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사주가 자기가 빌린 돈이라고 하면서 일정 부분을 갚아줘요. 그러면 만약에 저게 실제 빌린 사람이 그 오 민정수석이라면 저축은행 사주가 돈을 갚아준 꼴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이 저축은행 사주다. 그러면 이제 뭐 별다른 문제가 안 생기지만 실제 빌린 사람이 오 수석이다 그러면 저축은행 그 사주가 돈을 갚아준 꼴이 돼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공무원이 뭔가를 받은 꼴이 돼서 상당히 뇌물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사주가 저축은행 사주라고 돼 있지만 저 부분은 오 수석하고 그 사주하고의 관계에서 인정하면 그 판결은 인정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컨대 사주가 내가 빌린 게 아닙니다라고 하고 오 수석은 저 사람이 빌린 겁니다라고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를 때는 증거조사를 통해서 그걸 밝히지만 두 사람 입장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 수석도 저 사람이 실제 사주입니다. 차주입니다.
그다음에 저축은행 사주도 제가 빌린 게 맞습니다라고 하면 법원에서는 증거조사를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사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은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이고 그럼 더 따져봐야 되는 것은 왜 저축은행 사주가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오수석을 통해서 또 제3자를 통해서 돈을 빌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저 부분은 사실은 조금 심각한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어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축은행 사주가 갚아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민사소송까지 갔던 뭐 돈 주고 이런 부분보다 친구한테 대신 대출 받아달라는 것보다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은 저축은행 사주인 나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다 공통적으로 인정된다면 이 금액을 상환한 부분이 꽤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빌린 사람은 오광수 민정수석일 경우에 저축은행 사주는 그거 내가 빌린 거야라고 돈을 갚아줬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 사실관계 다르다면 그러면 그 당시에 검찰 재직 중에 있던 오광수 민정수석이 저축은행 사주로부터 돈을 받은 꼴이 되잖아요. 내 빚을 갚아줬으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거고 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저축은행 사주가 오광수 당시 검사를 검사에게 부탁을 하고 검사는 다시 또 자기 친구에게 담보대출을 부탁한다.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수사로 발전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물론 뭐 공소시효가 문제가 되겠지만 오히려 저 부분은 차명 대출보다는 저축은행 사주가 돈을 갚아주게 된 경위, 실제 차주가 누군지에 대한 사실 확정 문제, 여기에 따라서 다른 문제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이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에 대해서는 과거 잘못을 생각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 15억 차명 대출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뾰족한 입장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만 해도 특정 언론들의 뭐 여러 인터뷰를 해서 소명을 비교적 했다면, 소명이라보다 사과를 했다면 이건 입장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취임 일주일 만에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연이어서 나오니까 민주당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정권 초기잖아요.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는 아마 모두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인사검증 시스템은 지난 정권의 현재 그 시스템이 현재는 작동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권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아직 출범한 지 며칠 안 된 그런 정권에 대해서 묻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거고. 예전에 이제 너무 과도한 허들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못 오르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넓게 한번 제가 지켜봤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너무 엄격하게 보진 좀 말아달라라는 김영진 의원의 얘기와 근데 윤석 대변인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전현희 최고위원 얘기는 이게 윤석열 정권의 임사검증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갔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저런 답변이 나올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변명을 할 수 있는 상황, 3년 만에 여당 되니까 정신이 없겠죠. 이거저거 다 막아야 되니까. 김영진 의원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당이던 시절에 민주당이 올려놓은 그 허들 때문에 결국은 지금 본인들이 좀 당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저는 하는데 전현희 의원은 이걸 지금 윤석열 정부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어요. 정권 초반이니까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을 거고 결론은 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동원해서 이 인사가 일어난 것이라고 봐야 하니까 너무 비판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이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 임명하기 전부터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이 계속 많았잖아요. 검사 출신을 검찰개혁의 리더로 쓸 수 없다. 그런데도 강행을 한 것은 당연히 이재명 신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들어올 계제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데 전현희 의원이 너무 이제 이 정부를 감싸다 보니까 두고두고 남을 만한 그런 좀 잘못된 발언을 하신 걸로 저는 그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검증하는 시스템 전혀 아닌 거잖아요. 팩트 체크라면. 윤석열 정부가 왜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 인사를 검증을 합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는 이렇습니다.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고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김진욱 대변인. 애초에는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에 대해서 여권 내부에서 반대했던 사람들은
아니 검찰의 특수통 출신이 검찰개혁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먼저 좀 했는데 어라 이게 어제 오늘부터 부동산 차명관리 혹은 뭐 차명 대출 의혹까지 이런 부분들이 번지면 물론 청문회 안 거치니까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진 모르겠지만 온통 또 이 민정수석 검증에 또 이제 집중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좀 곤혹스러운 부분은 사실이에요. 특히 다른 부분도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공직자들을 검증해 내야 하는 그 책임,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기대감 또는 눈높이가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오광수 민정수석이 본인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고 부끄럽다 이런 이제 그 어떤 사과가 담긴 그런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광수 민정수석을 기용하려고 했던 그런 그 애초의 목적은 오광수 수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좀 제대로 써먹어 보겠다, 좀 활용해서 제대로 된 이 민정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고 이 사법제도 개혁 또는 검찰 개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오 수석을 통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표현해 보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제대로 검증되거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초기에 도덕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그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오광수 수석이 물론 본인이 또 직접 해명해야 할 부분은 충분히 해명해서 또 의혹에 대한 부분은 해소시켜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막 출범해서 이 오광수 수석이 실제 본인에게 맡겨진 부여된 그런 임무를 잘 수행해낼 수 있는지 여부도 그것도 또 하나의 평가적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놓고 봤을 때 조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십사라는 것이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